저희가 준비한 4위와 5위가 나왔는데 와인 안에 윤석열 전화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오늘 국민의힘 선대위가 출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주말 사이에 극적으로 봉합이 됐기 때문일 겁니다. 어떻게 킹메이커 김종인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합류할 수 있었는지 저희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국민이 바라는 정권 교체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음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 저는 정권을 드리고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리하겠습니다. 총괄선대위원장이 지금 그 역할이 무슨 특별히 따로 있어? 내가 할 일을만 부서를 만들어가지고서 해나갈 거예요. 저희가 시간을 금요일 저녁, 그러니까 저희 뉴스탑10이 끝난 직후 저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밤부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막점 많고 첫 번째, 울산 불고기집에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 뒤 2시간 뒤에 두 사람이 글쎄 좀 술도 한 잔씩 하신 것 같고 합의 타결 발표했다라는 게 금요일 저녁 얘기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막점 맞고 2, 두 번째 얘기. 윤석열 후보가 이것도 갑자기였습니다. 지금 막 김종인 박사께서 총괄 선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김 박사님 도와주십시오. 회동 중에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요청 1분 만에 수락했다. 이게 지금 막 좀 맞고 알려진 첫 번째와 두 번째인데요. 위원장 의원님.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 내막들이 좀 하나씩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의 자맹에서부터 시작해서 울산 회동까지 마치 짜놓은 것처럼 한 편의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것 같은데요. 뭐 뒤늦게 보면 처음부터 짜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의심을 할 만큼 상황 자체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물밑에서 어느 정도 이게 이미 차올라 있었고 그런 어떤 차오른 상황에서 이제 그런 회동과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이제 어떤 꼭지를 땄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예.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합류 문제는 이미 김종인 위원장은 사실은 이전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 그다음에 뭐 뚝심 있다. 뭐 등등 하면서 사실상의 선거운동과 이 장을 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국 이제 본인에 대한 전권 문제, 이 문제가 이제 불거지니까 결국 이제 밀당을 좀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김미경 부인 김미경 교수라든지 뭐 김재원 의원의 설득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긴 했겠지만 결국은 저는 예정된 합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속에서 일단 어느 정도의 어떤 밀고 당기고 그런 과정이 있었고 윤석 대표도 사실 보면 일단 김종인 위원장이 합류함으로 해서 본인이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예. 더 이상 거기 더 버틴다 그러면 사실 윤석 대표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 상황에서는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중간에서 양쪽의 어떤 이야기를 조율하면서 결국 합의를 이끌어냈던 뭐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문제라는 게 결국은요. 아무리 갈등이 있지만 만나서 이 풀면 또 안 풀리는 문제도 별로 없거든요. 이 또 나중에 놓고 생각하면 옛날 이야기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것도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뭐 본인도 인사조치 하나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윈윈한 결국은 하나의 드라마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지난주 금요일 이 시간까지만 해도 뭐 국민의힘 내부 입장에서는 꽤 갈팡질팡하고 여러 문제들이 많아 보였기 때문에요. 두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갈래가 바로 윤석열, 이준석은 어떻게 봉합이 됐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 소통을 했다.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원내대표의 말은 좀 많이 신뢰해서 중간에서 다리를 원내대표가 제대로 놨다 이런 평가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더라고요. 예.
저희가 금요일 날도 방송을 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하고 사실은 이제 소통이 잘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내대표랑 당대표는 그 당에서 이제 뭐 원내대책회의나 아니면 최고위원회의나 이런 회의를 할 때 많이 만나서 서로 옆자리에 앉아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소통을 많이 할 수밖에 없고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울산 그 선거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을 떠올리면 아, 이분이 되게 물론 아직 재판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보면 아, 이렇게 원칙주의자고 강경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되게 온화하고 합리적이고 좀 유한 분이거든요. 보통 때는. 그래서 아마 김기현 원내대표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셨을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1등 공신이 누구냐 갈등 봉합에 이걸 물어보면 제가 아, 모범 답안을 얘기해야지. 국민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압박을 하고 여망이 그건 모범 있었기 답안도 때문에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당 안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원내대표, 권성동 사무총장, 김재원 최고위원, 뭐 정진석 부의장 등 중진들이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당 밖에서도 김종인 위원장과 우리 후보 윤석열 후보를 아는 여러 지인들이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셔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 두 사람의 갈등은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공이 컸다. 그러면 저 반대쪽 얘기. 김종인 위원장은 어떻게 마음을 굳히게 된 건지 막전막후로 오늘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대통령 선거를 갖다 승리로 이끈다고 그래서 내가 특별히 바라는 게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도 많이 하니까. 우리 손자가 나보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할아버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뭐 때문에 하려고 그러냐고 그만두어 버리라고. 계속 찾아오시던 그분은 김재원 최고위원입니까 혹시? 김재원. 와서 집요하게 나를 설득을 하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집 사람은 하여튼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고는 그런 지론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보고 이번만 눈 감고 열심히 해주고 그러고서 이제 편히 살면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날 그 김재원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의견이 딱 맞아가지고서 나를 하도 압박을 하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 말을 정리해보면 여기 3명이 등장하는데 김재원 최고위원과 부인인 김유경 교수가 같이 합심해서 남편 김종인 위원장을 설득했고 그리고 적절한 타이밍에 윤석열 후보가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다. 뭐 일단은 이 합류 작전에는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겁니까? 좀 더 다른 내막도 또 있나요? 아니, 다른 내막보다는 근데 저게 만약에 그 이준석 대표가 예를 들면 그 당무를 거부하고 사실상 그리고 뭐 계속 지방을 돌았잖아요. 그러다가 극적으로 울산에서 회동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예. 만약에 그런 스토리가 없었으면 그런 구조적인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사실 김종인 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오시는 분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그 김미경 그 교수께서는 평소에도 뭐 그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을 많이 참고를 한다고 들었으니까 부인이 하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것 같고 또 김재원 의원도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뭐 포도주 들고 가면서 말씀을 드렸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거기다 이제 전화를 온 것들이 다 영향을 미쳤겠지만 큰 판의 흐름에서 보자면 결국은 그 이준석 그 대표가 지방을 돌면서 그런 식의 뭐랄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요구를 했던 것 그런 것들이 윤석열 후보에게 결심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런 흐름을 보면서 김종인 박사도 아 이렇다면 내가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판을 바꾼 그 시발은 이제 이준석 대표에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저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합쳐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전격적인 합류로 일단 선대위 진영이 오늘 갖춰졌고 출범까지 했기 때문에 이동환 의원님 상대 당이 보셨을 때 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 합류 막전막후에 오개티는 안 보이는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오개티라기보다는요 절실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같이 이제 싸워야 되는 입장이지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후보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이 리스크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커버해줄 만한 인물들이 좀 필요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대한 빵꾸를 메워줄 만한 이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런 거대한 것들을 구멍이요. 했던 거고. 예, 그런데 예. 이제 거기에 보면 예를 들면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이나 아니면 저기 상임위원장 김병준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밤에 아마 이제 주무실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실 것 같아요. 예. 나는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갑자기 내 위에 옥상옥이 하나 더 생겨버렸네. 원톱인 예. 김정인 위원장이 예,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선대위가 실제로 하나의 목소리를 통해서 예. 제대로 이제 붙을 수 있는 선대위가 될지 아니면 그것들이 좀 분화되면서 서로 다 각자의 다른 목소리를 내는 또 선대위가 될지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상옥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이동학 의원님이.